네, 우리 예제 5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예제 5번에 있는 내용들은 켤레복소수의 어떤 성질들이기 때문에 이 성질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조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내용은 켤레복소수의 성질이에요. 켤레복소수의 성질. 자, 요거는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술바라고 쓰시면 돼요. 켤레복소수는 요술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실수의 바는 자기 자신이에요. 실수 A가 있잖아요. A의 바는 그냥 A예요. 즉 아까 우리 잠깐 봤죠? 2에다가 바를 해주면 2는 2 더하기 0i이기 때문에 2 빼기 0i. 얘는 자기 자신이 2잖아요. 그쵸? 따라서 실수에다가 바를 해주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에 바를 씌웠어요. Z바에 다시 바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될 거냐 생각해 보니까 Z가 A 더하기 B이에요. 그럼 Z바는 A-B이겠죠. 그러면 이거에 또 다시 바를 해주면 다시 Z가 되겠죠. 즉 바에다가 다시 바를 씌우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또 써주시면 돼요. 바의 바는 자기 자신입니다. 실수의 바는 실수입니다. 됐죠? 여기 기본 성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덧셈, 뺄셈에 관한 성질은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Z1이라는 복소수와 Z2라는 복소수를 우리가 뿔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를 해준 거랑요. Z1이라는 복소수의 바와 Z2라는 복소수의 바를 뿔마해준 거랑 같습니다. 자, 부호는 같은 순서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요술바가 뭐라는 뜻이라고요? 여기 덧셈의 전체에 바를 한 거는 바끼리 더해준 건데 마치 이 바가 덧셈 뺄셈의 연산에서 이렇게 가운데가 찢어지는 형태로 따로따로 바를 해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연산을 해도 된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 Z1을 A 더하기 BI라고 두고요. Z2를 A 빼기 BI 아니죠. Z2는 C 플러스 D이에요. 그럼 Z1 바는 A-BI고요. Z2 바는 C 빼기 Di입니다. 양변 더해줘 볼게요. 더해주면 좌변은 A 플러스 C에 B 플러스 Di죠. 우변은 A 플러스 C에 빼기로 묶어서 B 플러스 Di죠. 그러면 좌변에 더한 다음에 바를 해준 결과는 같잖아요. 그쵸? 뺄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요술바 전체 덧셈 뺄셈에 대해서 전체 바가 있으면 우리는 이걸 쪼개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요 전체를 바를 씌워, 요것도 바를 씌워. 그럼 이 바는 x제곱에 바를 해주고 2x에 바를 해주고 3에다가 바를 해주고 0에다가 바를 해주고, 그죠? 그러면 3바는 자기 자신 3이죠. 실수니까요. 0에 봐도 0이죠. 그쵸? 자, 요거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곱셈에 대해서는 바를 어떻게 분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우리는 네 번째로 Z1과 Z2를 곱해준 다음에 바를 해볼게요. 그럼 뭐와 같다면 Z1 곱하기 Z2의 바가 돼요. 신기하게 나눗셈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Z1분의 Z2를 전체를 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각각의 바끼리 나눗셈을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증명은
네가 하세요. 그래서 증명해서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우리 여기 있는 x제곱은 x 곱하기 x였잖아요. 그 전체에 바가 있다는 건 얘는 x바 곱하기 x바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2x는 2바 x바 이렇게 찢어도 된다고요. 그럼 얘는 2에다가 x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나중에 우리는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나중에 방정식에서 5강 방정식에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4번하고 5번은 당신 손으로 이 요술바야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됐으면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예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에 알파는 1 플러스 3i인 거 알고요. 베타는 2 빼기 i인 걸 아니까 알파바는 1 빼기 3i고요. 베타바는 2 더하기 i예요. 그런데 1번 문제는 그걸 내가 직접 다 집어넣어서 연산을 해도 되겠지만 약간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인수분해처럼. 그치? 이게 되나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는 알파로 묶어서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베타로 묶으면 또 알파바 베타바예요.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바 베타바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요술바는 찢어진 걸 다시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쵸?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 봤더니 얘는 3 더하기 2i죠. 그럼 얘는 3 빼기 2i죠. 그럼 9 더하기 4니까 정답은 13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즉, 두 번째 문제도 직접 전부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느낌보다는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세 번째를 묶어볼게요. 다시 얘는 알파바 베타에다가 빼기 알파 베타바에 곱셈은 또 찢어질 수 있다 그랬죠. 바가. 이게 요술바라고요. 플러스 알파 베타. 그럼 찢어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알파바를 묶어주면 베타 빼기 베타바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알파를 묶어볼까요? 알파를 묶고 마찬가지로 베타 빼기 베타바가 나오겠죠. 따라서 베타 빼기 베타바로 묶어주시면 알파 플러스 알파바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알파와 알파바의 합은 여기서 2가 되겠고요. 뺄셈은 이렇게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곱해줄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i입니다. 즉 켤레복소수들에 대한 연산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이런 요술바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제 5번입니다. 자, 그러면 5-1번은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는 것까지만 같이 해봅시다. 자, 얘는 알파 알파바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바 마이너스 알파바 베타 플러스 베타 베타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알파로 묶으면 알파바 빼기 베타바. 두 번째는 빼기 베타로 묶으면 되겠죠. 그럼 알파바 빼기 베타바. 그럼 얘는 알파 빼기 베타에다가 알파바 빼기 베타바. 그럼 얘는 알파 빼기 베타에다가 알파 빼기 전체 바입니다.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4 마이너스 2i죠. 얘는 켤레니까 4 플러스 2i죠. 이런 식으로 연산해 줄 수 있다고요.
자, 5-2번도 주어진 건 알파바 플러스 베타, 알파바 베타입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게 요거예요. 그럼 통분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 바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바겠죠. 그쵸? 근데 이제 주어진 거하고는 여기에 뭔가 바를 씌우면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바를 씌우면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을까. 좌변에 바 씌우면 우변도 바. 이렇게 양변에 바를 씌워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접근해 주세요. 자, 5-3번이요. 자, 5-3번은 알파 빼기 3과 베타 플러스 3의 값을 구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주어진 식에서 바를 구할 건 아니니까 양변에 바를 씌워줄게요. 이렇게 바를 씌우면 첫 번째 거는 알파 빼기 베타가 1 더하기 2i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거도 바를 씌워주면 알파 베타가 3 플러스 i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식을 우리가 전개해 보면 알파 베타가 나올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3으로 묶으면 알파 빼기 베타가 나오고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한 값들을 요래 집어넣기만 하면 연산의 결과를 처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켤레복소수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번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접근해 가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주어진 것들을 변형해서 내가 풀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알파 알파바가 2죠. 그 다음에 베타 베타바가 또 2예요.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i인 걸 아는데 뜬금없이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알파는 알파바분의 2죠. 얘는 알파바분의 2예요. 베타는 보니까 베타바분의 2인가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 바분의 4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하려면 또 알파 베타의 바를 구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알파 베타 바는 또 어디서 구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는 얘를 제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럼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또 내가 어떤 식의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할까? 이런 게 하다 보면 눈에 잘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5-4번 같은 형태의 문제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그 상황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하다가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일반적인 풀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린 복소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실수부, 허수부, 베타도 마찬가지로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둘게요. 괜찮죠? 그러면 알파바는 a 빼기 bi고요. 베타바는 c 빼기 di입니다. 그럼 알파 알파바는 뭐냐면 a제곱 빼기 b제곱입니다. 아니죠. 플러스 b제곱이죠. 베타 베타바는 c제곱 플러스 d제곱인데 이 두 개 값은 둘 다 2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둘이 더해서 i가 됐대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플러스 c에 b 플러스 d의 i인데요. 그게 i가 되려면 a 플러스 c가 0이에요. 즉 c는 빼기 a죠. 그 다음 두 번째 b 플러스 d가 1이에요. 즉 d는 1 빼기 b죠. 요거를 우리가 찾아낸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남는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2인데요. 우린 처음에 위에서 얘가 2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b가 2분의 1인 걸 알아요. 자, b가 2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d도 2분의 1이에요. 그럼 b 이꼴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a제곱이 4분의 7이거든요. 그럼 a가 뿔마 2분의 루트 7이에요. 그럼 a가 2분의 루트 7이면 c는 마이너스 뿔마 2분의 루트 7이에요. 부가 서로 반대로 나오겠죠. 이런 겁니다. 즉 알파를 2분의 루트 7 플러스 2분의 1 i라고 두시면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플러스 2분의 1 i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린 둘이 곱해줄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7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요것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지금 나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요 알파 베타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지금은 바로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파, 베타 이렇게 둔 다음에 조건에 맞는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서 연립해 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5-4번은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하고 넘어갈게요. 실질적으로 바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얘는 아마도 이렇게 바의 성질을 이용해 가는 건 이렇게 해가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바의 성질을 이용해 주려면 첫 번째는 알파가 알파바 분의 2였잖아요. 베타가 베타바 분의 2였잖아요. 그런데 둘이 더해서 i니까 우리는 알파바 분의 2와 베타바 분의 2를 더해서 i가 된 거예요. 그럼 통분해 주면 알파바 베타바 분의 2로 묶어서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될 거고요. 그게 i죠. 그러면 양변의 전체에 내가 바를 씌워볼게요. 바를 씌워주면 알파 베타 분의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i였고요. 그쵸?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야? 빼기 i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빼기 i가 되겠네요. 요게 이제 켈레복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간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는데 요 풀이는 아마도 변형들을 이것저것 많이 해보다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요렇게 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5-4번 괜찮죠? 자, 예제 6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6번도 뭐 별게 없습니다. 자, Z는 항상 A 플러스 BI라고 두세요. 그럼 Z반은 A 빼기 BI가 되겠죠. 그럼 1번은 2배 해주세요. 2A 플러스 2BI. Z반은 3배 해주세요. 3A 마이너스 3BI. 더해 주었어요. 5A 마이너스 BI가 10 플러스 9I입니다. 실수 조건이 항상 내가 만들어 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A, B는 실수. 그러면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9예요. 따라서 Z는 2 빼기 9i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3i에다가 a 빼기 bi를 곱했대요. 그 다음에 2i에다가 a 더하기 bi를 곱했대요. 정리합시다. a 빼기 bi 플러스 3ai에 3 마이너스 3b 플러스 3b죠. 그 다음에 2ai에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그러면 실수, 그 다음에 실수. 그러면 a 플러스 b가 실수. 허수 유닛은 5a. 그럼 5a 마이너스 b의 i죠. 그게 5 더하기 6이니까 a 더하기 b가 5고요. 5a 빼기 b가 6인가요? 더해주시면 6a가 11이니까 a가 6분의 11. a가 계산이 됐으면 b도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가시는 게 예제 6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예제 문제 2번은 빼기 1이 있었네요. 그쵸? 빼기 1이 있었어요. 그러면 5가 아니라 얘가 6입니다. 그럼 11이 아니라 12죠. 그럼 6분의 11이 아니라 2예요. 그럼 훨씬 더 깔끔하죠. A가 2예요. 그럼 B는 얼마인지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6-1번도 당신한테 맡길게요. 자, 6-2번. 자, 켤레 복소수의 성질은 찢어주세요. Z바, ZI 바. 괜찮죠? 그 다음 Z바 플러스 따로따로 바. Z바, I바. I바는 마이너스 I. 그러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면 Z바는 A 빼기 BI다. A 빼기 BI와 A 빼기 BI에 마이너스 I를 곱한 게 6 마이너스 2I다. 그럼 A 빼기 BI와 마이너스 AI와 마이너스 B죠. 그러면 A 빼기 B가 실수분데 그게 6이고 빼기 A 빼기 B가 허수분데 걔가 마이너스 2예요. 더해버렸다. 마이너스 2B가 4니까요. B는 마이너스 2다. B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4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Z바는 A 마이너스 BI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접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복소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복소수는 A 더하기 BI라고 두시고요. 그 다음에 Z바는 A 빼기 BI입니다 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전혀 어색할 게 없습니다. 괜찮죠? 자, 6-3번을 가볼게요. 자, 6-3번은 Z와 Z바의 차이. 그럼 Z를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I라고 두시라고요. 그럼 Z바는 A 빼기 BI입니다. 그럼 둘이 빼주면 A가 날라고 2BI죠. 그게 4이려면 B가 2다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러면 Z는 A 플러스 2I고요. Z바는 A 마이너스 2I고요. 그럼 ZZ바는 A제곱 플러스 4겠네요. 그게 13이니까 A제곱이 9예요. A가 뿔마 3이죠. 즉 Z는 3 플러스 2I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I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4번 Z바에 대해서 A 더하기 BI가 있고요. A 빼기 BI에 빼기 2가 있어요. 그게 12 플러스 6I래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먼저 A 빼기 BI라고 곱해줄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빼기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I죠. 그게 12 더하기 6I예요. 허수분은 여기 형태만 있으니까요. B가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빼기 2A 플러스 9가 10이니까요. A제곱 빼기 2A 빼기 3이 0이에요. 그럼 A 빼기 3에 A 플러스 1이 0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3이에요. 그래서 Z를 모두 구했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연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라고요?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문제풀이를 시작하시면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일단 오늘의 진도에 있어서는 마지막 번호가 되겠어요. 자, 7번에 있는 형태는요, i의 거듭 제곱인데요. i의 1승은 그냥 i라고 둘 수 있겠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i의 3승은 얼마냐? 마이너스 i. i를 또 곱해줄 거니까. i의 4승은 얼마냐? 또 i를 곱해주면 1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i의 5승은요, 여기다 i를 곱해주는 거니까 다시 여기로 도달하게 될 겁니다. i의 5승, i의 6승, i의 7승, i의 8승 이렇게 되겠죠. 즉 i의 거듭 제곱은 여기는 우리는 주기가 4인 상태로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i의 거듭 제곱은 주기가 4예요. 그럼 이 4를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i의 n승은 항상 i의 n 플러스 4승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요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i의 1승부터 첫 번째 i 제곱 i 3승 해서 i의 101승 더하기 i의 102승이에요. 얘를 더해라 그랬을 때 i의 1승은 i고요. i 제곱은 빼기 1이고요. 3승은 빼기 i고요. 4승은 1이니까 4개씩 묶어서 더해주면 0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 4개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계속 써볼게요. 4개를 묶어갈 때 보세요. 요렇게 4개를 묶으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i를 빼고 요렇게 4개를 묶어도 0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2개를 빼고 요렇게 묶어도 0이 됩니다. 그쵸? 앞에 3개를 빼고 네 번째부터 4개를 묶어도 0이 됩니다. 어차피 같은 값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그쵸? 즉 주기성을 가지면 내가 그 주기만큼 묶을 때 어디서부터든 상관이 없어요. 같습니다. 요거는 한 번쯤 직접 해보면서 느낌을 찾으시면 됩니다. 즉 4개씩 묶으면 항상 0이 된다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근데 1부터 102까지니까 102개예요. 102개니까 2개만 살리자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뒤에 2개 살리는 것보다 앞에 2개 살리는 게 낫겠죠. 연산이. 그럼 뒤에서 4개씩 쭉쭉쭉 묶어오다 보면 여기에서 끊어질 테니까 요 2개가 남을 거예요. 남는 건 i 빼기 1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i는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요. 요 i는 나중에 계산할게요. 그럼 i 분의 1, i 제곱분의 1, i 3승분의 1, i 4승분의 1 해주면 얘도 4개를 묶으면 0이 돼요. 근데 몇 개가 살아남아, 몇 개가 있어요? 30개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럼 30개면 2개가 살겠죠. 그 2개를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이 살아남았다라고 볼 거예요. i분의 1은 빼기 i를 곱해주면 빼기 i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i하고 빼기 i는 소거가 될 테니까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은 1 플러스 i에 80승을 할 거니까 먼저 제곱을 먼저 해볼게요. 제곱을 해주고 40승을 해줄게요. 제곱을 해주면 1 플러스 2i의 i제곱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지죠. 그럼 2i의 40승입니다.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따로따로 지수 주면 2의 40승, i의 40승이죠. i의 40승은 1이니까 얘는 2의 40승입니다. 마찬가지로 1-i의 80승은요. 1-i를 제곱한 거를 40승 해줄게요. 그럼 얘는 빼기 2i의 40승이겠죠. 그럼 빼기 2의 40승에 i의 40승이니까 얘도 2의 40승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과 같은 형태도 분수식이 있으니까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가 있으니 실수화 해줄게요. 실수화 해주면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2i가 되겠죠. 약분해주면 사실은 얘는 i예요. 얘는 i예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얘는 서로 켤레죠. 그럼 빼기 i예요. 그럼 i의 4승에서 빼기 i의 4승을 빼라니까 1 빼기 1이니까 얘도 0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7-1에는 3번에다가 이건 하나의 그냥 문제풀이 팁인데 이렇게 적어주세요. 루트 2가 포함한 식은요, 포함한 복소수는요, 웬만하면 제곱 단위에서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루트 3을 포함한 게 가끔 나오거든요. 얘는 규칙이 세제곱 단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써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을 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루트 2가 있으면 먼저 제곱을 해주세요. 즉 루트 2분의 1-i의 제곱을 해주고 25승을 해줄게요. 그럼 제곱이니까 분모는 2가 되고요. 1-2i의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i죠. 빼기 i의 25승.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1, 2, 3, 4 문제 푸는 거는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혼자 처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7-2번 이런 것들은 부탁드리건데 이거 연산해 줄 때 우린 항상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야. 무슨 말이냐면 i는 허수, 2i 제곱은 실수, 3i 3승은 허수, 4i 4승은 실수. 그쵸? 그럼 여기 5승, 6승, 7승, 8승, 9승, 10승이 있어서 이렇게 붙겠죠. 그럼 부호가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실수 쪽만 먼저 생각해 주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6, 8,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묶음은 2가 되고 묶음은 2가 되죠. 그럼 얘랑 여기까지 묶으면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실수는요. 허수 단위는 1i, 그 다음에 빼기 3i, 그 다음에 5i, 빼기 7i, 9i 이렇게 나오겠죠. 묶어주면 빼기 2, 묶어주면 빼기 2, 여기까지 묶어주면 5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6 플러스 5i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자연수의 입이 어디 틀렸나요? 이 4 6 8 10이 나올 텐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럼 추후에 이 자연수 AB 조건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자연수라고 했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갈게요. 중간에 확인해 보시고 연산이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7-4번으로 갈게요. 7-3번이요. 자, 7-3번은 유리화를 해주세요. 실수하죠. Z는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예요. 그럼 루트 2에 1 플러스 i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2분의 루트 2에 1 플러스 i죠. 그럼 얘는 제곱 단위에서 규칙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Z제곱을 계산해 주세요. 4분의 2니까 2분의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니까 Z제곱이 i구나. 그럼 Z제곱이 i니까 한 번 더 제곱해주면 빼기 1이고요. 3승해주면 빼기 i고요. 4승해주면 1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씩 묶으면 0이 되는구나. 그러면 2, 4, 6, 8 이렇게 됐으니까 20까지 봤을 때는 얘는 10개입니다. 그럼 몇 개가 살아남아? 2개가 살아남겠죠. 그럼 Z제곱하고 Z4승이 남으면 돼요. Z제곱은 i였고요. 그럼 한 번 더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1 더하기 i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7-4번입니다. 7-4번은요. n승에서 1이 되는 걸 찾아내세요 그랬는데 루트 2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곱을 먼저 해주세요. 루트 2 i분의 1 더하기 i를 제곱을 먼저 해주고요. 그러면 n승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n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제곱을 해주면 분모는 마이너스 2고요. 분자는 1 플러스 2i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빼기 i예요. 그쵸? 그럼 얘는 빼기 i의 2분의 n승입니다. 네. 그럼 빼기 i를 거듭제곱해 간다 그랬을 때 빼기 i의 1승은 1이고요. 아니, 빼기 i죠. 빼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빼기 i의 3승은 마이너스 플러스 i죠. 빼기 i의 4승은 1이죠. 그렇죠? 그럼 1이 문제에서는 1이 되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2분의 n이 4, 8, 12 이런 식으로 4의 배수이면 돼요. 2분의 n이 4의 배수려면 n은 양변에 2를 곱해서 8의 배수이면 되겠죠. 8의 배수여야 1이 나올 거야. 근데 8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8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네. 그다음에 예제 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개념 정리나 이런 것들 다시 하고 문제 풀이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